네, 안녕하세요. 9장 1절 매개변수 방정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개변수 방정식이란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을 이와 같이 x는 ft, y는 gt 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통변수 t에 대하여 x와 y를 각각의 함수로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의 t를 매개변수라고 부르죠. 네, 이것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y는 hx 형태의 곡선 표현은 어떤가요? 네,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직교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경우 이를 직교 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하고요. 역으로 직교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 표현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또 고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매개변수 방정식을 직교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고치는 방법은 매개변수 t를 소거하는 방법인 거죠. 다음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의 경우 xy 평면에서의 그 기울기, 즉 직교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의 도함수를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직교 방정식으로 고친 다음에 이제 미분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수 방정식 그대로 두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매개변수 방정식 x는 ft, y는 gt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 dy dx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y를 t로 미분한 것 나누기 x를 t로 미분한 것이라는 거죠. 즉 f't분의 g't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정리가 교재에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직교 방정식으로 고친 다음에 dy dx를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x't분의 y't로 구할 수도 있다. 이계도함수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주의사항은 이 이계도함수가 도함수의 도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y 자리에 dy dx를 대입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에 대해서 이계도함수를 구할 때는 어때요? 직교 방정식으로 고치지 않고 구할 때는 dy dx 도함수를 구한 다음 이걸 새로운 함수로 봐서 이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누기 dx d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소위 x는 ft, y는 gt라고 해서 이게 도함수가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죠. dy 그러니까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나누기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 2번 다음 매개변수 방정식이 나타내는 곡선의 개형을 그리고 매개변수를 소거하여 직교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래서 곡선의 개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직교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라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본문에 소개되어 있던 방식대로 각각의 t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의 t를 골라서 그 t들에 대해서 x와 y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x, y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 x, y 이렇게 표를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몇 개의 t 값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t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일 때는 x는 4, y는 마이너스 1.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값들이 많지만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t가 0일 때는 x는 3, y는 마이너스 2. t가 1일 때는요. x는 2, y는 마이너스 1.
t가 3일 때는 2일 때 해볼까요? t가 2일 때는 x는 1, y는 2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 t가 3일 때는 x는 0, y는 7. t가 4일 때까지만 해보겠습니다. t가 4일 때는 x는 이제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1, y는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x, y들을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해보면요. 네. 4, 3, 2, 1, 7. 네, 표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점을 대입해서 구해볼수록 더욱 정확하겠지만 이제 해당 점들을 한번 표시해보죠.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그리고 1, 마이너스 1, 아니죠. 2, 마이너스 1 했고 3, 마이너스 2. 여기를 잘못 그렸네요. 3, 마이너스 2, 그쵸? 2, 마이너스 1, 1, 2, 0, 7,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14는 여기 음수 쪽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경향을 생각해 본다면 네, 좀 예쁘게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으리라. 그렇죠? 곡선의 개형은 이러리라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를 소거하여 직교방정식으로 나타내어서 그때 우리 결과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곡선이라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교방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매개변수 t를 소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뭐예요? t는 뭐예요? 3-x인 거죠. 그래서 이 t 대신에 두 번째 식 t 자리에 3-x를 대입을 하면 t가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뭐예요? 그렇죠. 꼭지점이 3,-2이고 위로 오목한, 그렇죠? 아래로 블록, 위로 오목한 포물선이라서 이 모양이 우리가 앞서 그려봤던 이 개형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표를 그려서 개형을 파악했을 때 어때요? 그렇죠. t가 음수에서 양수로, 그렇죠?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t 값이 증가할수록 x좌표는 어때요? 4, 3, 2, 1, 0, 마이너스 1 네,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 y좌표는 또 이렇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포물선 모양이지만 t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곡선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의미냐면 뭐 예를 들어 t가 시간이었고 이 시간 t에 대해서 이러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었다면 그 물체의 궤적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번에 5번
다음 매개변수 방정식이 나타내는 곡선의 개형 그리고 매개변수를 소거하여 직교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마찬가지 문제죠. 근데 이번에는 소거해서 직교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자주 이용되는 것이 삼각 함수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그래서 시컨트와 탄젠트가 보이니까 시컨트와 탄젠트 사이에는 각도에 상관없이 어때요? 그쵸? 시컨트 제곱 세타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쵸? 세타의 각과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러한 등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등식을 이용하면 어때요? 시컨트가 지금 x라고 되어 있으니 x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가 y라고 되어 있으니까 y제곱.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정리를 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그래서 어때요? 그렇죠. 이거 쌍곡선이죠. 그래서 곡선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번에 6번 마찬가지죠. 삼각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의 경우는 어때요? 제곱의 합이 항상 1이 된다는, 그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 된다는 항등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세타와 무관하게 항상 1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코사인 제곱이 보이고 여기 사인이 있죠. 그래서 y제곱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인데 x가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인 걸 생각하면 이제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x 대입을 하면 되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 자리에 x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은 플러스 x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x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을 하고 나면 어때요? 아, 중심이 2분의 1,0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이구나 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곡선의 개형은 중심이 2분의 1,0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원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에 4번 다음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하여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죠. dy dx와 d제곱 y dx제곱을 구하여라. 그러면 앞서 내용 정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t를 소거해서 직교 방정식을 구한 다음 이렇게 dy dx, d제곱 y dx제곱을 구해도 되지만 앞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dy dt 나누기 dx dt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dy dt는 뭐예요? 여기서 1-t분의 1이고요. dx dt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t를 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뭐예요? 결국 1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다음 이계 도함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다시 이제 도함수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즉 여기 y 자리에 dy dx를 dx dt 대입해서요. 그러면 결국 dy dx를 t로 미분하면 되고
다음 dx dt는 위에서 뭐였어요? 마이너스 t분의 1 이어서 t 이렇게 되겠네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이렇게 뭐 y와 x를 각각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걸로 조합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이건 이제 이게 뭐예요? dy dt를 t로 미분하라는 얘기인데요. dy dt가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t로 한 번 더 미분하면 t 제곱분의 1이죠. 그리고요. dx dt를 t로 한 번 더 미분하면 dx dt는 이거였으니까 어때요? 네, 역시 t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1이 나오죠. 둘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혼동을 일으킬 리는 없지만 어쨌든 뭐라고요? 이계도함수의 경우, 그러니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경우 이계도함수를 구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 각각을 두 번 미분해서 조합하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에 1번. 다음 매개변수 방정식 곡선에서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접선의 방정식은 어때요? 뭘 구하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주어진 점, 그러니까 접선은 기본적으로 직선이기 때문에 한 점과 그 점에서의 뭐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요. 그렇죠? 여긴 주어진 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 점에서의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요. 그 기울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아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점에서 t가 2일 때의 점에서의 기울기, 그렇죠?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dy dx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3t제곱 마이너스 3 나누기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2t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t에 2를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12 빼기 3 나누기 4 빼기 2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t가 2일 때의 그 xy 평면에서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2분의 9임을 알게 되었고요. 주어진 점은 뭐예요? t가 2일 때가 x는 0이죠. 그리고요. y는 8 빼기 6이니까 2죠. 그래서 주어진 점은 그러니까 t는 2일 때의 xy는 0,2인 거죠. 그래서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9인 직선의 방정식은 y-2는 2분의 9 x-0이라서요. 식을 정리하면 y는 2분의 9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9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은요. 4번의 2번은 다음 매개변수 방정식 곡선에서 극대점, 극소점이 되는 매개변수 t의 값을 구하여라. 네, 극대 극소는 어때요? 그렇죠. 이계도함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0이 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도함수 먼저 구해보면 dx dt는 마이너스 3 sin t dy dt는요 4 코사인 t여서 dy dx는 뭐예요? 그렇죠. dx dt분의 dy dt니까 마이너스 3 sin t분의 4 코사인 t고요. 극대 극소는 임계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0이 되는 t를 구하면 어때요? 그렇죠. 코사인 t가 0이 되는 그런 t니까 t는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정수 요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 임계점에서 이계도함수의 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계도함수 어떻게? 그렇죠. 도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dy dx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어때요? t에 대해서 여기 dy dx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4 sin t 마이너스 3 sin t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 코사인 t 마이너스 3 코사인 t 여기 9 사인 제곱 t 죠. 그래서 부호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그쵸 12 4 12 3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겠네요. 3 그래서 넣습니까? 3 사인 제곱 t 분의 4가 되겠죠. 그러므로 어때요? 3 사인 제곱 t 분의 4 나누기 dxdt 여기 구했죠? 마이너스 3 사인 t는 그렇죠. 마이너스 9 사인 세제곱 t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생각해 보면요. 네, 이 부분은 윗 계산에서 사용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 먼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어때요? 자 마이너스 9 세제곱 이니까 어때요? 그렇죠. 그쵸?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말로 일단 해놓고 0보다 작으니까 어때요? 극대가 되는 거죠. 한편 2n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요. 2n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두 사실로부터 좀 자리가 모자란데 아래쪽에 답을 다른 색깔로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극대는 뭐예요? 극대점은 그러니까 극대가 되는 매개변수 t의 값은 t는 2m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고요. 극소가 되는 매개변수 t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곡선 y는 fx, x는 a에서 b를 매개변수 방정식 x는 ft, y는 gt, t는 알파에서 베타까지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곡선 y는 fx와 x축 사이에 놓이는 영역의 넓이는 a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a에서 b까지 fx dx로 주어지는데 이 식을 어떻게?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gt f't dt 그렇죠? gt f't dt의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gt f't dt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선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 다루게 되겠죠. 자, 어쨌든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타원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는 게 1번입니다. 어떻게? 타원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하여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내부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주어진 대로 타원을 먼저 매개변수 방정식을 이용하여 표현을 해보죠. 이러한 타원을요.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x는 절대값 a 코사인 t, y는 절대값 b 사인 t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 t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영역의 넓이는 이렇게 t에 대한 적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대칭성을 이용해보죠. 최대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원이 지금 뭐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략 이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타원의 대칭성, 지금 타원의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1사분면 영역의 넓이의 4배가 되게 됩니다. 4배의 1사분면 영역의 넓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러니까 1사분면은 t 0에서 t는 2분의 파이, 그쵸?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겠구나 하고 0에서 2분의 파이 쓰고 gt b sin t f 프라임 t 마이너스 절대값 a sin t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죠? 뭐가 안 되죠? 요거 그대로 이용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썼다는 건 뭐냐면 t가 0일 때부터 t가 2분의 파이일 때라는데 t가 0일 때가 어디예요? 여기죠. t가 0일 때입니다. t가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는 운동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이 적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렇죠. 이렇게 쓰면 그렇죠. 지금 절대값 a에서부터 0까지 뭐 타원 아직 우린 표현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걸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르죠. 그쵸? 이것과 0에서부터 절대값 a까지 fx dx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런 타원을 지금 주어진 이 타원을 y는 fx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제 영역의 넓이 1사분면 영역의 넓이는 어때요? 1사분면에 해당되는 그쵸? 이거잖아요. 0에서부터 절대값 a까지 fx dx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쓰면 부호가 달라지는 거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2분의 파이에서 0까지로 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던지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4배에 이것도 상수니까 바깥쪽으로 위치시키고 사인 제곱 t dt가 되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이 피적분 함수니까 그렇죠. 반각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 dt 적분을 수행하면 되는데요. 코사인 2t는 그래프가 어때요? 주기가 뭐예요? 주기가 파이죠. 주기가 파이이고 이와 같은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넓이는 같고 부호가 반대여서 어때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소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약분을 먼저 하고요. 이 절대값 a, b
네, 소거가 되기 때문에 그쵸? 코사인 ET를 이 영역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0이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ET 적분 DT는 0이다. 그래서 어때요? 이므로 구하는 답은 파이 절대값 A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 이러한 타원 내부의 영역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절대값 AB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에 2번 사이클로이드 x는 6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6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한 반원형 호와 x축 사이에 놓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본문에 나왔었죠, 사이클로이드. 그래서 어때요? 뭐 이러한 형태였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여기가 2파이 곱하기 6이겠죠? 사이클로이드 본문을 참조하시면 r일 때 2파이 r 한 바퀴 구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어때요? 그쵸? 세타 0일 때 이 점을 출발해서 이렇게 이기 때문에 0에서 2파이까지 여기 위에 바로 있죠. gt f't dt gt가 y죠. 그래서 6 gt f't x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6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6에 0에서 2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역시 반각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코사인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가 되고요. 그러면은 36에 여기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상수항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 세타가 나오는데 여기서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세타 적분하면 어때요? 그렇죠. 0이죠. 코사인 세타 주기가 2파이여서 코사인 세타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넓이 갖고 부호반대 그래서 0이 됩니다. 그리고 0에서 2파이까지 코사인 2세타는 어때요? 마찬가지죠. 주기가 파이예요. 코사인 2세타는. 그래서 주기의 2배 범위 내에서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만 되는 거죠. 남는 거죠. 그래서 36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파이가 되고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10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진 사이클로이드의 한 반원형 호 여기서 더 굴러가겠죠 원래. 근데 한 반원형 호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넓이가 뭐다? 108파이가 됨을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수업을 마치려고 해요.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매개변수 방정식인데요. x는 ft, y는 gt 형태 하나의 공통된 변수 t를 이용해서 평면 위에 있는 곡선의 점들을 표현한 거죠.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직교 방정식으로 고치는 것과 직교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보았었고요. 다음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경우 dy dx와 또 이계도함수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렇죠? 각각을 미분해서 이렇게 조합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y'(t) 나누기 x'(t). 이계도함수의 경우는 이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거 역시 이제 매개변수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 그 도함수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나누기 dx dt 였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 방정식 곡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도함수의 해당 점에서의 함수값,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이제 주된 과정이었고요. 극대극소, 이계도함수의 임계점에서의 부호를 생각해 보는 거였죠. 그리고 영역의 넓이 방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9장 1절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